자, 256쪽의 국어의 문법 요소에서 세 가지 예문에서 어색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주문하시는 음료 나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주문하시는 의미상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 손님을 높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만 음료 나오셨습니다 해서 음료는 시를 사용해서 높여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적절하고 이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 라고 하는 부분은 요 서술어 기능을 하는 본용어이죠. 본용어과 같은 요 서술부를 분석해 보니까 열리, 어지, 지, 열리, 어지 플러스 지가 이렇게 나뉘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짧은 피동전미사 리하고 긴 피동전미사 어지가 같이 쓰여가지고 피동접사가 중복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죠.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가 않다. 어떻게 된다? 이 문이 열리지 않아. 이 정도로 간단히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나 지금 공부를 했었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와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어시 한 문장 내에서 서로 다른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시제가 어긋났죠? 그래서 부적절합니다. 고쳐야죠. 그래서 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요 정도로 해야죠. 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또는 나 지금 공부해. 요 정도로 좀 고치거나 아니면 나 어제 공부를 했었어 해서 저 지금을 어제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앞으로 차차 우리가 하게 될 때 이거는 시간부사를 바꿔주거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바꿔주면 된다. 또는 생략하면 된다. 라고 보면 되죠. 자, 256쪽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257쪽에 넘어가면 문장의 종결 표현이 나옵니다. 참 표만 간단하게 해주고 설명이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우리는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신에서 아주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257쪽으로 넘어가서 문장의 종결 표현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장의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끝 마무리를 하다는 내용이에요. 종결 표현. 그래서 종결 표현을 보니까 첫 번째 종결 끝내다, 끝내다 또는 마무리하는 표현이죠. 마무리하다라는 의미인데 종결 표현은 결국은 어디와 관련이 된다? 서술어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장의 종결 어미에 의해 문장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5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결 어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거 종결 어미를 밑줄 칩시다. 종결 표현은 옆에다 쓰기 좀 그렇네요. 밑으로 써서 종결 어미에 따라 종결 어미에 따라 그죠? 전체 문장의 종류가 문장의 종류죠. 문장의 종류 또는 의미가 전체 의미죠. 전체 의미가 결정이 된다라는 점 알아둡시다. 뭐에 의해서? 종결 어미에 의해서. 그래서 이 종결 어미 중심으로 5가지로 나눠본 거죠. 그 표에 있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평서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평서문. 자, 평서문에 대해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그래서 그건 밑줄 쳐도 되겠네요. 요구사항이 없어요. 간단히 좀 요구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단순 진술이에요. 그래서 단순 진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순 진술. 요구사항 없이 단순 진술한다. 그래서 종결어미 다 씁니다로 한다라고 돼 있죠. 오케이,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걸 평서형 종결어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좀 더 보완해서 평서형 종결어미
뭐뭐 다 씁니다. 요거는 밑줄 쳐놔도 될 것 같고요. 다 씁니다를 사용하게 되는데 평서형 종결 어미가 이것만 있나요?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합니다. 평서형 종결 어미는 1번으로 들어갈게요. 1번. 격식체 중에서 헤라체가 있을 거고 하십시오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십시오체 먼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체에서의 예시는 뭐가 있는가? 뭐뭐입니다 또는 씁니다가 있죠. 쓰가 있고 입니다. 요게 들어가죠. 씁니다도 물론 가능하죠. 씁니다. 하십시오체가 있고 두 번째는 하오체가 있습니다. 시오게라 요니까 하오체가 있어요. 상대 높임법을 미리 좀 여기에서 익혀갈 수도 있는 거죠. 하오체에서는 당연히 오가 그대로 끝나는 거고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계체에는 뭐뭐네가 있어요. 뭐뭐하네라고 하는 것이 하계체. 그 다음에 헤라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다입니다. 즉 다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헤라체에 해당이 돼요. 이걸 가장 기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 종결이 이렇게 끝난다라는 예시. 예문 볼 때 요걸로 좀 머릿속에 익혀두면 좀 보는 시간이 빨라지겠지. 자, 두 번째 격식체가 있다면 비격식체 평서문도 있습니다. 비격식체. 해요체하고 해체가 있죠. 그래서 해요체 한번 해볼까요? 해요체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는 뭔가? 자, 뭐뭐 아요 어요가 있네요. 그죠? 뭐뭐 해보아요, 좋아요 할 때 기뻐요 라고 할 때도 아요나 어요가 쓰입니다. 그래서 아요 어요로 나뉘어질 수 있다면 요건 비격식체의 평서문입니다. 요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요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체가 있습니다. 해체가 쓰이는 거 반말처럼 보이는 거죠. 자, 뭐뭐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했잖아, 뭐뭐 했잖아, 어로 끝나는 거죠. 마침표예요. 너 그랬잖아,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지로 끝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예시들로 조심해야 될 건 요겁니다. 하오체는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하계체에서 헷갈리는 것이 네로 끝나는 거죠. 헤라체는 뭐 너무 쉬우니까 색깔로 표시할까요? 그래서 입니다 또는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요 어요도 쉽죠. 뭐뭐지로 끝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아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은데 요 세 가지가 생각보다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잘 기억을 해서 예문 볼 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 의문문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묻는 형식을 취하는 문장이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질문하여 대답을 묻는 문장, 그 다음에 뭐뭐니, 느냐, 그 다음에 일까, 입니까 등을 사용한데 의문형 종결 어미이지요. 그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의문문의 종류를 또 우리가 추가 체크할 거예요. 10중 8구 의문문의 종류에서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을 분명히 구분해서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갈까요? 3번으로 가서 그죠? 평서문, 3번, 4번 두 개씩 좀 체크할게요. 그래서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거기 핵심어 적혀져 있는 것처럼 청자에게 질문 형식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죠. 청자에게 질문 형식으로 묻는 문장입니다. 질문 형식을 취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취하는 문장으로서. 실현 방법이죠. 그래서 네 번째 두 개씩 이렇게 콤비를 이루게 할게요. 이 앞에도 1, 2번이 한 세트로 보는 건데
그러면 의문형 종결 어미가 있을 겁니다. 의문형 종결 어미가 있을 거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겠네요. 의문문의 종류까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의문형 종결 어미부터 네, 차근차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네, 의문문의 종류까지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의문형 종결 어미 뭐뭐 니 가로 일가로 예, 실현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의문형 종결 어미 거기에 많이 있는데 우리 또 어떻게 이렇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서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문형 종결 어미. 자, 이번에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네,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해볼까요? 네, 격식체, 하십시오체를 가장 먼저 했는데, 높여서 그런 건가? 네, 헤라체 먼저 할게요. 시험 문제는 오히려 헷갈리는 게 요거일 테니까. 그래서, 네, 이제 순서를 헤라체 낮춤말을 먼저 할게요. 아주 낮춤이죠. 그래서, 뭐뭐 느냐, 또는, 네, 냐나, 또는 니가 있죠. 그래서, 뭐뭐 늦자가 뭐뭐 야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뭐 은이, 뭐뭐 했으니라고 해서 뭐뭐니, 야니 요게 헤라체고요. 다음 하계체가 있죠. 네, 하계체. 그죠? 네, 하계체는 뭡니까? 명령형처럼 보이나요? 아무튼 뭐뭐나 또는 니은가 하는 거죠. 뭐뭐나 또는 니은가 이런 것들이 하계체고 그 다음에 네 하오체가 있죠. 네 시오게라니까 하오체에서 쓰이는 거는 네 뭐뭐 하십시오라고 해서 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뭐 하오 그냥 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 하십시오체는 네 하십시오체는 네 똑같아요. 여기 습니다가 네 습니까로 쓰이면 되죠. 하십시오체는 그렇죠? 네, 스에다가 비읍니까 이렇게 쓰이면 되겠죠. 뭐 여기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네, 격식체에서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히려 하계체에서 뭐뭐 나라든가 니은가 요게 조금 헷갈리겠죠. 다음 두 번째. 비격식체가 있고요. 네, 비격식체. 자, 비격식체는 저기 있는 것처럼 네, 해요체하고 해체가 있는데 이번 순서를 바꿔서 네, 해체 먼저 해볼까요? 네, 해체에서 네, 쓰이는 의문형 종결 어미는 또는 뭐뭐지죠. 저기 똑같아요. 해서 또는 뭐뭐지 이런 것들이 쓰이거나 또는 네, 비격식체에서 네, 해요체가 있죠. 네, 해요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요체는 뭐뭐 그랬어요, 뭐뭐 했어요. 해서 네, 아요, 어요가 그대로 쓰입니다. 아요, 그 다음에 어요가 쓰이는데 당연히 이거 의문형 종결 어미는 물음표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음표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물음표. 너 배고프지? 할 때 요 지자도 역시 해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문형 종결 어미를 했는데 여기는 번호 하나가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뭐다? 자, 다섯 번째는 의문문의 종류를 여기에서 아예 하고 가지요.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의문문의 종류이지요. 사실은 이렇게 질문 형식을 했다면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 형식을 취했다면 네,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답에 따라서 네, 의문문의 종류가 좀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네, 종류 요거 별표 2개짜리 네, 출제 포인트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2학기 때 내신 때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의문문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는 설명 의문문을 얘기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문문인 것 같지요. 네, 그래서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 의문은 의문사가 있어요. 의문사가 포함이 되면서 플러스
그 질문에 네, 설명을 요구하게 되죠.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설명 의문문,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설명 의문문이 여기 있는데 조금 더 추가하자면 네, 이렇게 묶어서 해볼게요. 설명 의문문에는요, 의문에 초점이 되는 네, 이 의문사라고 얘기했거든. 이 의문사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의문사에 설명에 초점이 되는 네, 사물이나 또는 네, 상황을 지시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네, 의문에 네, 초점이 되는 어떤 그 말을 사용하게 돼 초점되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의문에 초점이 되는 용어가 무엇인가라고 예시를 좀 놓고 봤을 때 누구, 그죠? 그래서 누구, 언제, 그 다음에 어디, 무엇, 기억해두면 좀 편해요. 어디, 무엇,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죠. 어떻게, 뭐 요런 단어들이 지금 의문문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설명 의문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얼마, 요런 것도 있어요. 얼마, 요런 것들에 의문의 초점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의문사입니다. 의문사는 의문의 초점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이런 예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라고 할 때,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의문 초점 용어예요. 의문 초점 용어의 설명 의문문에서. 그럼 너는 누구냐면 너는 누구냐 할 때 이렇게 하면 이상한 대답이 되죠.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네. 자, 다음 때는 또 이거 그죠? 뭐 언제 이 얼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 얼마예요? 가격 긍정할 때 이거 얼마예요? 네, 이렇게 하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라고 하면 이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 1,000원입니다. 1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다음 판정 의문문입니다. 판정 의문문. 자, 이건 의문사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데 여기에 쓸 공간이 없네요. 저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문문이 있고 다음은 네, 여기 쓱 다 지워서 네, 의문문에서 네, 판정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번호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정 의문문. 자, 이 판정 의문문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의문사가 없습니다. 의문사 없이, 네, 의문사가 없는 거예요. 자, 의문사 없이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네, 긍정이나, 아니오죠.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바로 판정 의문문이다. 판정 의문문이다. 그래서 네가 뭐뭐니? 네가 예를 들어서 철순이? 네가 영순이?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 또 하나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판정 의문문은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또 묶어서 할까요? 이 부분은 네,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판정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오로 네, 대답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판정을 내려줘야 되니까. 그죠?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한다. 다음 세 번째. 네, 의문문이 있으니까 의문문에 관련된 걸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수사 의문문이 있죠.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수사 의문문도 의문사가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수사 의문문도
의문사가 원래 없는 게 대부분인데 또 넣어서 문장을 또 쓸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면 또 의문사 들어가는데 의미를 강조한 게 됐거든. 그래서 수사 의문은 의문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따질 필요는 없고, 네, 요거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그죠? 네.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좀 땡겨서 쓸게요. 자,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대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서술. 네, 서술. 일반적으로 풀어 쓰는 거죠. 네, 서술. 명령. 요청. 그 다음에 감탄. 네, 감탄이죠. 네, 서술, 명령, 요청, 감탄. 네, 의미 효과를 네, 강조하는 의문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 명령, 요청, 감탄보다 그 강조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선 굳이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지요. 야, 너 입 다물어 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나 내 입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자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 되는 거죠. 아니면, 그죠? 얼마나 이 아름다운 강산인가? 라고 할 때, 안 아름다운데요? 라고 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아, 그만큼 그 사람이 푹 빠져서 감탄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수사의문문은 이렇게 또 화살표로, 네, 좀 새끼를 쳐서, 형태상은 의문문이지만, 네, 형태상은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의미상으로는 네,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의미상 의문문 네,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의문문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강조의 기능, 의미 강조의 기능을 두기 위해서 수사 의문문을 쓰는 것이다 라고 봐야 돼서 의미상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거나 네 아니요에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기 저 산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할 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명령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요거를 주로 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에서는 분명히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아는 둬야 됩니다.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그 다음에 네, 수사 의문문, 의문문과 관련된 저런 특징까지 알아둡시다. 다음에 네, 5번까지 번호가 좀 파생이 됐네요. 자, 6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섯 번째는 순서가 명령문이네요. 네,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 있는 요 내용을 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명령문. 자,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네, 화자가 네, 청자에게 행동을 네, 강압적으로죠. 네,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명령문이다. 근데 네, 종결음이 알아, 어라, 뭐 십시오인데, 네,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 볼까요? 네, 그것도 체크해서 자, 저기처럼 종결어미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네, 종결어미, 그렇죠? 네. 명령형 종결어미 뭐뭐 알아, 그죠? 알아 또는 어라, 그 다음에 뭐뭐 하십시오, 의십시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십시오죠. 의십시오도 포함이 돼요. 네, 뭐뭐 하십시오. 네, 요런 것이 종결어미가 저게 되는데 요거에다가 좀 더 파생을 들어갑니다. 네, 좀 더 들어가서 번호를 따로 먹이는 건 아니고요. 자, 요 명령문에는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따로 해야 되나?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으로 해서 명령문의 종류라고 체크할게요. 자, 명령문의 종류는 네, 명령문의 종류는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이 있습니다만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의 종류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는 동그라미 1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직접 명령문이 있을 겁니다. 요즘 이제 내신 문제도 점점 수능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능형 개념으로 좀 설명하면 이거는 말하는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명령을 하는 겁니다. 청자에게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강압적으로 뭐를 하는 직접 명령을 하는 건데 직접 명령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직접 명령문은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한다. 다양한 형태의 종결 어미를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내 손을 꽉 잡아! 하는 거죠. 이리 오너라. 다 직접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너라 뭐 이런 식으로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다양한 어미들을 종결 어미 사용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 종류의 종결 어미가 사용되는 것은 직접 명령문.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 명령문이죠. 얘가 좀 까탈스러울 것 같죠. 간접 명령문. 자, 이거는 어떤 청자가 여기는 청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막연한 사람이야. 이걸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하는데 막연한 사람 또는 일반적인 사람,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마치 허공 중에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보통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용언의 어간이죠. 그래서 어간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어간 플러스 동사의 어간이에요. 동사의 어간 플러스 뭐뭐라 형식이죠. 그래서 으라, 예를 들어서 받으라, 먹으라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으라의 형식입니다. 어간 플러스 으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시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거의 예시는 다음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답을 고르라 라고 하는 거죠. 답을 쓰라 또는 고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형태예요. 어간 플러스 으라 형태입니다. 답을 고르라 또는 답을 쓰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은 간접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문제를 푸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이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접 명령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쓰라, 달라,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 간접 명령문은 어느 때 쓰이냐? 어떤 우리 시위할 때 구호 같은 거, 또는 어떤 책의 제목 같은 거, 시험 문제, 뭐, 요런 거에서 주로 나오는 거라서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걸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청유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7번째로 넘어가나요? 7번으로 가서, 요 정도로 좀 당겨서. 청유문, 부탁하는 거죠. 청유문. 자, 청유문은 거기 의미를 보니까 화자가 청자의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청유문은 간단하게 하면, 함께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요구 또는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죠. 요구보다 요청으로 되어 있나요? 청유문이니까 요청으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청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자, 비읍시다로 실현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뭐뭐 자, 뭐뭐 하자, 뭐뭐 하세, 뭐뭐 입시다. 요걸로 실현이 되는 거지요. 입시다라고 하는 걸로 실현이 됩니다. 이렇게 뭐뭐 하세 또는 뭐뭐 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유형 어미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유형 어미라고 얘기하는데
예, 여기 됐어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그죠? 명령문과 청유문의 동시적인 특징을 또는 관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CF로 좀 독립을 해서 명령문과 청유문의 예, 특징이라든가 특성들을 좀 청유문의 특징이라고 해서 좀 자유롭게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일단 명령문과 청유문은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 생략의 경우가 많다라는 점. 물론 생략하면 의미가 어색해지는 거는 알겠으나 충분히 미뤄 짐작해서 알 수 있을 때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요. 예, 제약이 있는데, 두 번째는 제약이 있는, 어떤 제한 사안이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형용사는, 서술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령문하고, 청유문의 명청의 서술어가 될 수가 없어요. 서술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령문하고 청유문에는 형용사 서술어를 쓸 수가 없어요. 형용사 서술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 함께 예쁘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유, 참, 저 사람은 너무 예쁘자. 말이 안 되죠? 그겁니다. 그래서 예외로 든 거고, 두 번째. 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또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시제 선어말 어미도 선어말 어미도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 금지라고 써놓을게요. 시제 선어말 어미 쓰면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통틀어서 봅니다. 밥을 먹었어라. 밥을 먹었게. 또는 밥을 먹었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밥을 먹겠자.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제 선어말어미 쓸 수 없습니다. 형용사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시제 선어말어미 사용 금지라고 하는 거는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청유문은 그 정도 좀 일단 조심하자라는 거. 자, 감탄문은 시험 출제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뼈대 있는 족보라고 나오는데 체크를 좀 해보죠. 그래서 감탄문 들어갑시다. 감탄문은 느낌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탄문,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다른 거 다 빼고요. 의식하지 않거나 독백한다라는 것도 물론 들어가야 되는데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감탄문은 화자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라고 보는데 느낌표가 들어가죠. 그래서 느낌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감탄형 종결어미가 구나 군을 사용하네요. 구나, 군, 로구나, 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종결어미인가요? 종결어미라고 따로 쓰지는 않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뭐뭐 구나, 그 다음에 뭐뭐 로구나, 우리가 사용할 때 뭐뭐 로구나, 그 다음에 뭐뭐 하는구나 해서 뭐뭐 는구나, 그죠? 그래서 뭐뭐 하는 군, 잠을 자고 있군, 밥을 먹고 있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CF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퍼런스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나죠. 구나, 는구나, 로구나 요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가장 흔히 쓰는 구나 한번 볼까요? 구나는 여기 쓰는 요 구나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거죠. 요거는 형용사와 결합을 하는 거죠.
형용사와 결합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 하나 뭡니까? 서술격조사 이다하고 결합합니다. 군화는요, 네, 서술격조사 이다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다와 결합을 한다. 아, 예시 쓸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네, 서술격조사 이다와 네, 결합한다. 형용사와 결합하는 건 예를 들어 날씨가 참 좋구나. 좋구나 하는 거죠. 서술격조사 이다라, 네가 벌써 고등학생, 대학생이구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로구나가 있네요. 그래서 로구나도 체크합시다. 구나에서 로자가 하나 붙은 것 같은데. 자, 로구나는요. 형용사 아니다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아니다, 부정 형용사죠. 아니다와 결합을 한다라는 점. 벌써 아니죠. 네, 이거 맛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할 때 강조 의미가 돼. 아니로구나 생각해야 돼요. 아니다와 결합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네, 로구나가 서술격조사 이다와 결합합니다. 네, 서술격조사 네, 이다와 결합이 가능해요.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네가 벌써 고1이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로구나. 또는 고3이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는구나도 있나요? 그래서 는구나라고 하는 부분. 는구나. 자, 는구나는 동사와 결합을 합니다. 요거는 동사와 결합을 해서 굳이 예시를 좀 들자면, 야, 너 노래 참 잘 부르는구나. 잘 부르는구나 해서 동사와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화의 특징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종결 어미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문장의 종결 표현에 대해서 네,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네, 조사와 어미가 있네요. 네, 조사와 어미가 있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또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잠시 뒤에 설명을 할게요.